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허리 건강,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80대 어머님의 척추협착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시다는 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 네, 봤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매일 수영에 철봉 운동까지 꾸준히 하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되셔서 치료도 받고 계시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그 고민들, 특히 그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해서요,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어머님께서 최근에 풍선 시술이라는 걸 권유받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풍선 확장술이라고도 하는데 80대 어머님께 이게 정말 괜찮은지, 또 어떤 운동이나 관리법이 더 도움이 될지 이런 점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머님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그러니까 그 풍선 확장술은 대체 뭔지,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허리 운동법, 또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좀 편안하게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그 풍선 확장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풍선이라니 어떤 원리인가요? 네, 이게 정확히는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경막 외강 신경성형술 이렇게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하하. 쉽게 말하면요. 아주 가는 관, 그러니까 카테터 끝에 작은 풍선이 달려 있어요. 아, 관 끝에 풍선이요? 네, 그 관을 좁아진 척추신경 통로 있잖아요.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선을 살짝 부풀려서 그 좁아진 공간을 물리적으로 좀 넓혀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좁아진 길을 풍선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서 넓혀준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주고 또 그 부위에 직접 약물을 뿌려서 염증이나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같이 기대하는 시술입니다. 아, 약물도 같이 쓰는군요. 네,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요. 이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간단하다는 거, 그리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는 점을 꼽더라고요.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 이건 정말 어르신들께는 큰 장점이겠네요. 아무래도 부담이 덜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회복도 좀 빠른 편이고요. 시술 시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해요. 그렇군요. 장점만 들어보면 참 좋은 시술 같은데 혹시 뭐 단점이나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치료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근본 치료는 아니다. 네, 좁아진 척추관 자체를 수술처럼 완전히 넓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좀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효과를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효과가 다를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좀 다치거나 감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역시 모든 시술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거죠. 어르신들이 또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뭐 비용이라든지 시술할 때 아픈지 또 회복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일 텐데요. 자료에 혹시 그런 내용도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비용은 사실 병원마다 좀 다르고 또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건 시술 전에 병원에 꼭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비용 확인은 피할 수겠나요? 통증은 어떤가요? 시술할 때는 부분 마취를 하니까 큰 통증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시술 끝나고 나면 며칠 정도는 좀 뻐근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정도는 불편할 수 있다. 회복 기간은요? 회복은 비교적 빠른 편이라서요. 보통 당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 바로 퇴원해서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무리한 활동은 한동안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풍선 확장술이라는 건 전신 마취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혹시 모를 부작용도 고려해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어머님처럼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이미 수영이나 철봉 같은 운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꾸준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술을 덜컥 결정하기 전에 혹시 다른 비수술 치료나 운동요법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걸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시도해보는 것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바로 어르신 맞춤 허리 운동법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5가지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오, 그거 정말 필요해요. 지금 운동을 하시는데도 아프시다면 어쩌면 운동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금 하시는 운동이 어머님께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아는 게 중요하죠. 네.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하나씩 좀 천천히 알려주시겠어요?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쉽게끔요. 네, 그럼요. 아주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운동은요. 누워서 엉덩이 들기예요. 누워서 엉덩이 들기. 네. 일단 등을 바닥에 대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양쪽 무릎은 세우시고요.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양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네, 자세는 됐습니다. 자, 이제 숨을 천천히 후 내쉬면서 엉덩이를 위로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너무 높이 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어깨부터 무릎까지만 약간 일직선이 된다는 느낌으로요. 허리에 부담 안 가는 높이까지만요. 네, 살짝만. 그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 간단하네요. 누워서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허리 주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겠어요.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너무 이렇게 쑥 꺾이지 않도록 배에 살짝 힘을 주시는 게 좋아요. 아랫배요. 그리고 목이나 어깨에는 힘 빼시고요. 편안하게. 하시다가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셔야 하고요. 통증 있으면 중단.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운동은 뭔가요? 두 번째는 누워서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운동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등을 대고 누워서 시작합니다. 네. 한쪽 다리 무릎을 양손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숨을 후 내쉬면서 천천히 가슴 쪽으로 축 당겨줍니다. 너무 세게 말고요. 지그시요. 한쪽 다리만요? 네, 한쪽씩 하는 거예요. 이때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쭉 펴셔도 되고 혹시 허리가 좀 불편하시면 그쪽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계셔도 괜찮아요. 아, 네네. 자, 무릎을 당겨서 허리 뒤쪽이랑 엉덩이 근육이 좀 늘어나는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상태로 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이제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5번씩이요. 이것도 허리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느낌이겠네요? 네, 맞아요. 스트레칭 효과가 있죠. 이것도 주의할 점은 무릎 당길 때 숨을 참지 마시고 후 내쉬면서 당기고 돌아올 때 숨 들이마시고 그리고 반동 주지 마세요. 팍팍 당기지 마시고 부드럽게 지그시 당기는 게 중요해요. 네, 부드럽게.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네발기기 자세에서 팔다리 들기예요. 이건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발기기 자세, 엎드리는 건가요? 네, 맞아요. 무릎이랑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시는 거예요. 강아지처럼요. 이때 중요한 게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오고 엉덩이 바로 아래 무릎이 오도록 자세를 딱 잡는 거예요. 등이 너무 휘거나 구부정하지 않게요. 네, 자세 잡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숨을 내쉬면서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반대쪽 다리를 뒤로 쭉 뻗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른팔을 앞으로 뻗었다면 왼 다리를 뒤로 쭉 뻗는 거죠. 아, 팔다리를 반대로 뻗는 거군요. 네, 이때 몸통이 막 흔들리거나 허리가 아래로 푹 꺼지면 안 돼요. 배에 힘을 딱 주고 등부터 엉덩이까지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균형 잡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처음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상태로 한 5초 정도 버텼다가 천천히 팔다리 내리고 이번엔 반대쪽 팔과 다리, 그러니까 왼팔과 오른다리를 뻗어서 또 5초 유지. 이렇게 양쪽 번갈아 가면서 5번씩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팔다리 동시에 드는 게 너무 힘들면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팔만 먼저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거나 다리만 뒤로 뻗는 연습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배에 힘을 주고 몸통을 안정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네, 단계적으로. 좋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아주 좋겠네요.
그럼 네 번째 운동은 뭔가요? 네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 펴기 운동입니다. 이건 앉아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앉아서요. 네, 등받이가 없는 의자나 아니면 의자 앞쪽 끝에 살짝 걸터 앉으세요. 그리고 허리를 최대한 꼿꼿하게 펴세요. 가슴을 활짝 편다는 느낌으로요. 양손은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요. 네, 허리 폈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더 위로 쭉 편다는 느낌을 가지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면 절대 안 돼요. 아, 허리는 편 채로. 네, 그게 핵심이에요. 허리는 꼿꼿하게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엉덩이 관절, 그러니까 고관절만 접는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요. 네네. 허리가 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돼요.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평소에 자꾸 구부정해지기 쉬우니까요. 허리를 편 상태 유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운동이네요. 네, 5번째는 벽에 기대서 스쿼트하기 운동입니다. 스쿼트요. 어르신들이 스쿼트 괜찮을까요? 무릎에 부담되지 않을지. 아, 그래서 벽에 기대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스쿼트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부담이 덜해요. 아, 벽에 기대서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벽 앞에 서세요. 그리고 등을 편안하게 벽에 기대는 거예요.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벽에서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나와 서세요. 네, 벽에 기대 섰습니다. 자, 이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서 몸을 아래로 내리세요. 마치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요. 등은 계속 벽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네, 쭉 내려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해요. 그리고 허벅지가 바닥이랑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앉으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그 자세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벽을 밀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도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아, 벽에 기대니까 훨씬 안정감이 있네요. 무릎 부담도 덜하고요. 네, 맞아요.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면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물론 이것도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내려가는 깊이를 조절하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좋은 운동 5가지를 배웠네요. 누워서 엉덩이 들기, 무릎 당기기, 네발기기, 팔다리 들기, 앉아서 허리 펴기, 벽 스쿼트까지. 네, 이 5가지 운동은 모두 허리 주변 근육을 좀 부드럽게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무리하지 않는 것. 그렇죠. 어르신 몸 상태에 맞춰서 횟수나 강도 조절하시고 통증 심할 땐 쉬셔야 해요. 그리고 운동 시작 전으로 가볍게 몸 풀어주는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동법까지 자세히 배웠으니 이제 마지막으로요. 운동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료에 그런 내용도 있었죠. 네, 그럼요. 사실 운동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평소 자세나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척추 협착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더욱요. 그렇죠.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자료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관리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앉는 자세예요. 앉는 자세.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으시는 게 허리에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쭉 밀어넣고 등받이에 허리를 편안하게 기대세요. 아, 깊숙이 앉는 거군요. 네, 그리고 허리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에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받쳐주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 그 S자 커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쿠션이나 수건.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다리 꼬고 앉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골반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꼭 피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허리 받치고 다리 꼬지 않기. 그럼 2번째는요? 2번째는 물건을 들 때의 자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허리 힘으로만 번쩍 들려고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네, 허리 다치기 십상이죠. 그렇죠. 물건을 들 때는요, 일단 물건에 최대한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바로 허리 숙이지 하시고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거나 아니면 양쪽 무릎을 충분히 굽혀서 자세를 낮추세요. 아, 무릎을 굽혀서. 네. 그리고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붙여서 잡고 허리는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리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허리 힘이 아니라 다리 힘으로요. 허리는 펴고 다리 힘으로 몸에 붙여서 기억하겠습니다. 무거운 건 절대 혼자 들지 말고요. 맞습니다. 도움을 청하시거나 여러 번 나눠서 옮기시는 게 안전해요. 자, 세 번째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요.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하고 일어나는 거, 그거 허리에 정말 안 좋아요. 갑자기 충격을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하죠? 일단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편한 쪽으로요. 옆으로 돌아 눕는다. 네. 그 다음에 양팔로 바닥이나 침대를 짚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세요. 동시에 다리는 침대 아래로 스르륵 내리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대굴 구르듯이 일어나는 거죠. 아하, 옆으로 누워서 팔로 짚고 다리 내리면서. 네, 훨씬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겠네요. 네, 허리에 부담이 훨씬 덜 가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서 있을 때의 자세입니다. 서 있을 때도 자세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오랫동안 서 계셔야 할 때, 뭐 설거지를 하시거나 줄을 서거나 할 때요, 짝다리 짚는 거 있죠. 한쪽 다리에만 체중 싣는 거, 그거 안 좋고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서 있는 것도 피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서 있는 게 좋을까요? 배에 살짝 힘을 주고 허리를 좀 펴고 서시는 게 좋고요.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한쪽 발을 낮은 발판 같은 거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요. 그러면 허리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요. 아, 발판이요? 설거지할 때 싱크대 아래에 작은 발판 하나 두면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네요. 앉는 것, 물건 드는 것, 일어나는 것, 서 있는 것까지. 네, 이 외에도 뭐 너무 푹신한 소파나 낮은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거 피하시고 틈틈이 일어나서 좀 움직여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허리에 부담 가는 자세나 동작을 최대한 피하고 허리를 보호하는 습관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으로 만드는 것. 네, 처음엔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허리가 훨씬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 정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찬 정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80대 어머님의 그 척추협착증 고민에서 시작해서 풍선 확장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허리 운동 5가지 방법, 그리고 앉고 서고 물건 들고 일어나는 그 일상 속 허리 관리법까지 정말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네요. 네, 저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머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다른 많은 어르신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운동이나 관리법은 어르신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니까 꼭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꾸준한 실천과 전문가와의 상담, 이 2가지가 핵심이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제언이자 오늘의 실천 미션이 있습니다. 아, 미션이요? 네, 오늘 배운 5가지 허리 운동 중에서요,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가장 쉽고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동작으로요. 그리고 그걸 지금 바로 딱 3번만 따라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 좋은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부담 없네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배운 누워서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이게 좀 편하다 싶으시면 지금 편안하게 누우셔서 오른쪽 무릎 한 번, 왼쪽 무릎 한 번 이렇게 천천히 당겨보는 거죠.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허리를 만드는 거니까요.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의 허리를 위한 정말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